장학일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장학일 목사입니다. 새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매우 혼란하고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은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가면서 이 탄핵의 세력들과 함께 열심히 싸워주고 계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국민이 계시고 이 광화문에 그 힘찬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굳건하게 저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그 체포, 사실은 체포라고 하기도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공수처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데 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와서 대통령을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건데 그걸 체포라고 쓰는 단어가 범법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행하는 것이 사실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고 불법적인 것인데 불법적인 행태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대통령이 함께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동조하고 있는 경찰의 움직임을 저는 보면서 오늘 그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 이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가 지금 이 비선 사조직이 되어서 민노총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이런 의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을 움직이는 비선 사조직에 대해서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직장 협의회는 도대체 어떤 조직이냐? 원래 경찰은요 치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장을 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상 이 직장협의회의 구성 대상에서는 계속해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치안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상의 직장협의회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단체가 협의해서 어떤 내란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어떤 힘을 쓴다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구성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 2019년 12월 10일에 공무원직 협법 개정을 통해서 2022년도 12월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가 공식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찰 근무 환경이나 고충 등 문제점을 기관장과 협의하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직장협의회로서 이 경찰은 단체 행동을 할 수 없고 기관장과 협의하는 그런 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과는 달리 단체 교섭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장과 협의만 가능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한다든지 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도를 제한적으로 해놓은 것이 이것이 바로 경찰 직장협의회라는 그런 조직이에요. 현재는 경찰 전체 수가 13만 1158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약 20% 미만이 가입돼 있죠. 2만 한 3천 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이들이 그 거부했을 때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대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보면 이게 이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3조에 보면 가입 범위에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하면서 일반직 공무원,
그 다음에 특정직 공무원 중 다음 각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외무 영사 직렬 또는 외교 정보기술 직렬 외무 공무원 그리고 소방 공무원이 있었는데 2019년 12월 10일에 경찰 공무원을 이렇게 거기다가 넣었죠.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러한 조직을 만들었을까? 혹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가요. 민노총과 거의 동일한 조직 체계로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이 조직을 보면 대의원대회라든지 중앙 운영위원회라든지 위원장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조직 형태가 민노총하고 너무 흡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이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된 경찰 공무원들, 그러니까 이제 직협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 조직이 되어져서 정말 순수하게 자기들의 그 어떤 이권에 또는 어떤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다른 힘을 쓰려고 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 민노총과 흡사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24년 10월 달에 의료에서 경감 권용환 경감이 이제 대표가 됐었거든요. 이 직장협의회에. 그런데 우리 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약간 이제 좌성이 아니라고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을 대의원들이 탄핵을 시켜버렸어요. 그 탄핵을 시켜서 못하게 됐는데 지금은 음영배라는 사람이 이제 위원장을 직무대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들을 이 음영배가 위원장으로는 있지만은 이들을 움직이고 있는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를 움직이고 있는 베리에 쌓인 실세가 이 김모모라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게 민노총 조직도를 보면은 경찰하고 너무 흡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조직도를 한번 이게 살펴본 겁니다. 이 민노총에는 이제 민주노총 조직도에서인 것처럼 2025년도에는 조합원 수가 약 1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 게 민노총 아닙니까? 근데 이런 민노총과 같이 연대해서 이 경찰 직장협의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배제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하면요. 이런 겁니다. 경찰 직장협의회 그 경찰 내 실질 지휘부가 과연 누구냐는 거죠. 그 뒤에 배후가 과연 누구냐? 저는 이 배후에는 민노총이 있다고 이렇게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여러분 여기 지금 사진을 보면 알지만 사진을 지금 이게 이 경찰을 트랙터 시위대가 막는다고 해서 민노총 애들이 경찰을 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주먹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찰한테. 이 경찰을 폭행하고 있는데 이게 경찰을 폭행하고 갔는데 며칠 뒤에 이를 석방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이제 민노총의 불법 행동에도 계속해서 협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25년도 1월 6일 날 불법 행동을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윤 대통령의 관저 민노총 불법 집회 중 경찰 폭행한 조합원을 석방시켜줬다는 거. 아마 일반인들이 그랬으면 저거 아직도 못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윤 대통령 탄핵 관련 그 트랙터 시위를 했잖아요. 24년도 12월 20일에 그 남태령 그 경찰 차벽을 철수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트랙터가 이제 그 관저로 행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게 그게 바로 경찰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경찰관이 이 국민을 생각하고 이 나라의 치안을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민노총이 더 소중한 경찰의 지휘부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왜 저렇게 대통령을 경호하는데 경찰이 해주지 않고 비협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이 경찰 직장협의회가 그 실질적으로 이 경찰 내 지휘부를 장악하고 있지만 그 지휘부의 배후에는 민노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국가기강문란을 주도하는 것이 경찰 직장협의회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22년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을 추진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검수완박법으로 인해서 경찰이 너무 비대해진 거예요. 경찰 권한이 너무너무 비대해지니까 이 경찰을, 그 힘의 권한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행안부 내에 경찰국 신설을 추진했거든요. 이때에 그 경찰들이 구테타급 집단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의 회의 개최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류삼영 총경 전 울산 중부 서장의 주도로 인해서 경찰 총간부 190여 명이 반대회의 개최하고 삭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머리를 빡빡 깎고 있는 그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있는 이분이 바로 1기 초대위원장인 직장협의회, 경찰 직장협의회 1기인 민강기라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행안부 내에 그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이렇게 힘의 균형을 하려고 할 때 이걸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이석기라 이 유삼영이라는 이 총경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데 앞장섰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재명이 여기 이제 공천을 해가지고 동작구에 공천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워낙 인지도가 높았고 표를 많이 얻는 바람에 패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경찰의 구테타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앞장섰던 유삼영 총경을 보면은 역시 그 뒤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뒷배경에 이재명이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신 기사에서도 보면 이 경찰 직장협의회에서 경찰 특공대를 총동원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영장을 집행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에서 한 말을 보면은 이 경찰 특공대 총동원해서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라. 또 전국 경찰 특공대 총동원령을 내려라. 이렇게 이제 외친 사람이 민강기 전국 경찰 직협 초대위원장인 이 민강기가 지금은 이제 현 경찰서의 경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영장 집행에서도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서라도 윤 대통령을 꼭 체포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현직 경찰의 그 경감이라는 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모든 걸 보게 되면 과연 이들이 누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느냐, 행정부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경찰이 지금은 완전히 딴 세계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뒤에는 이 엄청난 세력이 이들을 봐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경찰들도 지금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된 거죠. 우리 마포갑의 전 총경이었던 이지은 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론, 특수 레커차, 경찰 특공대 장갑차를 보내서라도 압도적으로 경악한 400명을 모두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아주 그 전 이 총경이었던 이지은 지금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뒤에서 선동을 하면서 저들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경찰의 직장협의회가 상당히 의심이 간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신 기사에서 그 스카이데일리에 나온 것을 보면은 전에 그 종교 다문화 비서관으로 있었던 김성애 씨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가수사본부 안에 설치된 특수단 그리고 경찰 내 민노총이 경찰 직정협의회, 그러니까 경찰 내 민노총에 관여되어 있는 경찰 직정협의회, 그리고 민주당의 이상식 의원은 좌파 경찰 출신의 유삼영 전 총경, 민주당의 이진 의원 등이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들은 지금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이상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페이스북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저께와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다.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고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 이거 보면 민주당하고 경찰의 국가수사본부하고 하나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한 통속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입법부인 국회인 더불어민주당이 뭐 모든 행정부라든지 이 경찰 거 할 것 없이 또 뭐 사법부까지도 다 장악해서 이게 지금 입법부 독재가 대한민국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검수완박법을 만든 이 민주당이 경찰 권력을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그 안에 이 민노총과 함께 한다는 의심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노총의 주사파의 지시 그리고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경찰 직장협의회가 아닐까?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금 이 경찰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포석을 보면은 좌파의 목적에 맞게끔 거대한 경찰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지금 위기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보면 경찰사나 이게 이제 대통령 관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키게 되어 있는데 제일 외곽에는 수방사 소속인 33 군사 경찰대 55 경비단 이렇게 있게 되어 있다고요. 이때에 이들을 좀 지키도록 얘기했거든요. 공수처에서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 수방사에서 이것에 대해서 뭘 했냐면 항명을 했어요.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서울경찰청 소속 101 경비단과 202 경비단에 이 박조준 경호처장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협조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근무하라면서 협조 거부를 지시했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지금 이 경찰국을 만들 때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총경 홍석원 그 총경이 지금 안보수사국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분이 지금 안보수사 2과장으로 지금 선임돼서 복직해서 들어왔다고요. 그때 경찰국을 만들 때에 그렇게 반대해가지고 막 삭발하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좌천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복직이 돼서 들어와서 안보수사국에 들어간 게 2월에 복귀했는데 어떤 그 감정이 있었는지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 반대하면서 이 대통령 관저를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대통령을 굳건하게 외롭게 지키고 있는 그 경호처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선호하는 그런 군인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경찰의 난이다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경찰의 국가소송본부가 검찰을 누르고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 경찰에 스며들어서 배후 조종하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민노총의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빨리 단호하게 배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국가수사본부장인 우정수 그 본부장까지도 민주당에서는 자기들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하겠다고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그냥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뭐 이건 법도 없고 그냥 우리 말 안 들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러면서 한미일 동맹을 굳건하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 우리를 충격적으로 하는 거는 대한민국에는 사형법도 없어지고 인권을 존중해 여긴다고 했는데 25년 1월 8일 국사법사위의 그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저 정청래 의원이 말해요. 그 사형 선고를 받을 거라고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거라고 아니 아직까지 내란죄로 적용되지도 않고 이번에 탄핵하면서 내란죄도 빼버리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주 뭐 이거는 정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이렇게 우습게 보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대한민국이 망해도 보통 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온 국민이 정신 차리고 이제 경찰들도 이 직협에 들어가지 않은 경찰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약 11만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10만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의식 있게 대한민국을 굳게 지켜야 되겠다는 경찰들이 좀 깨어 의식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깨어서 아, 이 나라가 치안도 엉망이고 이 나라의 모든 조직 시스템이 다 무너졌구나. 그런 이런 것을 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장 합법적으로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을 깨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은 제가 이 지금 경찰의 상태를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도 깊이 생각해 보시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자리를 제대로 찾아서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나가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상권 분립이 분명하게 지켜지고 경찰들은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지시를 잘 받아가면서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을 중심에 서서 잘 지켜주고 대한민국의